돈 쉽게 버는 법 체크리스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방식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매출을 올리는 법이에요. 이 제품 그게 위탁이든 자사상품이든 사입상품이든 쿠팡이든 스토어든 뭐든 언제나 저의 목표는 돈을 쉽게 버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저의 목표예요. 돈을 쉽게 벌고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힘들게 벌면 많이 못 벌어요. 말 그대로 힘들기 때문에 많이 못 벌어요. 쉽게 벌어야 그 방법을 계속 디벨롭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저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을 기초로 쌓아놓고 나서 제대로 된 방법이 적용된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보여드릴 엄청난 성과, 명확하게 딱 1인 셀러가 연매출 5억을 만들어내는 드라마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긴 말하지 않고 화면 공유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1인 셀러가 연매출 5억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화면 공유해서 제가 몇 가지 체크리스트 작성한 것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갈 건데요. 1인 셀러가 연매출 5억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실 5억을 벌게 되면 그것이 경쟁이 심한 위탁이라서 마진이 적다면 수익도 적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원가 비율이 제품 가격의 30% 그러면 실제 표면 마진은 70% 정도가 남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레버리지해서 훨씬 더 쉽게 1인 셀러가 막 노가다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고 비교적 쉽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면서 매출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서 최종 수익은 30% 정도 마진을 남겨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원가 비율 30% 나머지 부대 비용과 마케팅 비용 그리고 최종 영업이익은 30% 정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5억이라는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30%를 표면 마진으로 보니까 1억 5천 정도란 말이에요. 1년에 1억 5천 정도로 버는 단계가 되는 건데 그러면 비로소 정말 1인 셀러들이 원하고 많이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월순익 1천만 원 달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1년에 1억 5천 정도를 버는 거다 보니까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가 되는 수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월천 멤버들도 연매출 5억까지 평생 보장하듯이 케어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상황에서 목표가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제시하는 이 정도 기준을 가이드로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거기에 맞는 실행 플랜들을 짜서 하나하나 행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표에 다다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잔! 온라인 셀러 쿠팡이 됐든 스마트 스토어가 됐든 오픈마켓이 됐든 아니면 요즘 핫한 오레이즈가 됐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이 방식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메모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돈 쉽게 버는 법 체크리스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매출을 올리는 법이에요. 내 상품 그게 위탁이든 내 브랜드 상품이든 그거 상관없이 내 이러한 모래 쿠팡이든 스토어든 뭐든 올려놓은 그 상품의 매출을 올리는 법 기본 체크리스트입니다. 매출을 잘 올리게 되면 수익은 당연히 나게 되겠죠. 언제나 저의 목표는 돈을 쉽게 버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저의 목표예요. 돈을 쉽게 벌고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힘들게 벌면 많이 못 벌어요. 말 그대로 힘들기 때문에 많이 못 벌어요. 쉽게 벌어야 그 방법을 계속 디벨롭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도 탑재하시길 바라면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품과 시장의 핏, PMF, 즉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용어까지는 굳이 우리 셀러들이 알 필요가 없고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팔고 있는 상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사 상품이든 즉 내 브랜드 상품이든 아니면 위탁 상품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상품이 시장에서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 제품이냐,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구매를 할 거예요. 유저들이 구매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한 내용을 상품과 시장의 궁합이라고 표현을 해서 PMF라는 용어로 쓰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이란 단어 때문에 자꾸 대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시장에 맞다 하더라도 시장에 전 국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텐데 전 국민이 내 상품을 살 수는 없어요. 어떠한 브랜드도 전 국민이 사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이폰 쓰거든요. 물론 서브폰들은 갤럭시도 있지만 전 아이폰을 써요. 일반 국민이 아이폰을 쓰면서 갤럭시를 또 사고 또 다른 폰을 또 사고 또 다른 폰을 사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아무리 유명해도 모든 국민이 그걸 사진 않습니다. 생수가 유명한 게 삼다수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삼다수를 먹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요거 이해하시죠? 그런 것처럼 시장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모든 국민한테 대중적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타겟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좁던 아니면 조금 넓던 그러한 특정 타겟팅 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한 특정 타겟팅 군, 여러분들이 제품 판매하고자 하는 그 제품의 그 소구점의 니즈와 매칭이 되는 어떤 그런 특정 잠재 고객 군들의 니즈
니즈에 맞는 상품인가 하는 방식, 요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제가 또 뒤에 표현해 놓기로 단 위탁일 때는 마진과 표현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좀 표현이 어렵죠. 요 부분 좀 쉽게 풀어봐 드릴게요. 저는 제 멤버들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일단 무조건 등록해놓고 뭐가 팔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팔리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방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전 다른 걸 추구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경쟁하는 거를 원치 않아요. 제 멤버들이, 제 수강생들이 10원짜리 가격 경쟁하면서 붙어가지고 저마진 가져가는 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 마진과 표현법. 무슨 말이냐면 위탁이라 하더라도 마진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정확하게 매칭돼서 바로 이게 비싸구나 라고 느끼지 않게끔 상품을 마치 다른 것처럼 혹은 구성이 다른 것처럼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표현법이 가능하냐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로 들리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셀러들이 그냥 위탁 상품을 등록해서 팔 때는 이런 고민을 안 해봤을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진짜 10원짜리 경제하면서 파는 거고 기껏해야 10% 20% 남기면서 위탁을 하시는 거겠죠. 반면에 저희 월천 멤버들 같은 경우는 위탁할 때 기본 마진은 50%로 가져가요. 진짜 적어도 30%.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이 마진과 표현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개념이 탑재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멤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개념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여러분들께 권장드려요.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언제나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상세 페이지입니다. 작성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상품과 그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잠재 고객의 니즈 반영이 명확한 소구점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즉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좋다가 아니라 혹은 도매국 도매매 오너클랜 그런 플랫폼에서 가져온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을 사려고 하는 유저가 있을 거잖아요. 여긴 잠재 고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잠재 고객이 어떤 욕구에 의해서, 즉 어떤 니즈에 의해서 검색하고 들어와서 이 상품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럼 이걸로 해야겠다 혹은 이걸로 해도 되겠다 혹은 이걸로 해도 나쁘진 않겠네 혹은 최악이라 하더라도 뭐 정 마음에 안 드는 반품하지 뭐 요 정도까지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매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그 잠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니즈가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이 제품이 있으면 해소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는 그 표현들이 혹은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들이 아니면 더 무의식까지 집어넣기 위한 GIF들이 삽입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1위 셀러들 상세 페이지 보면 정말 처참한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걸 짚어드려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제가 우리 월천 멤버들한테 상세 페이지 강의할 때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게 무의식이에요. 소비자의 무의식에 딱 각인을 시켜놓고 이걸 통해서 나의 니즈가 충족되고 나의 불편함, 즉 나의 결핍이죠. 그 블랭크가 해소되겠구나 라는 무의식이 심겨지는 순간 바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의심에서 기대감으로 넘어가는 이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잠재 고객을 그 짧은 시간 이내에 현혹하고 후킹하고 이 제품, 그게 위탁이든 자사 상품이든 사입 상품이든 뭐든지 상관없이 그 제품을 바로 상세 페이지를 읽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믿게 만들어버리고 좋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내용을 중점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잠재 고객이 이 제품을 보고 인지가 돼야 돼요. 어떤 인지냐면 일종의 상상 영역인데 이 제품을 구매해서 이 제품이 나한테 있다면 그 순간에 나한테 떠오르는 몇 가지 블랭크들, 이 결핍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구나 하는 상상이 무의식으로 인지될 수 있게끔 상세 페이지에 장치가 돼 있는가 하는 부분인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걸 삽입한 이유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도 이 부분만 잘 배워도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안내를 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붙어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 깊게 못 따라요. 어두이 마케팅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자리보다도 우리 멤버들만 모인 데서 할 수 있는 얘기다 보니까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다만 광고를 집행해서 순위 경쟁에 도움되는 요소들을 플러스화 시킬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SA죠. 서치헤드, 키워드 검색 광고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건데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이런 것들이 SA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 통해서 순위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클릭뿐만 아니라 구매 전환이 일어난다면 더더욱 도움이 되겠죠. 네이버가 아닌 외부에서 여러분들 SNS 마케팅 통해서 네이버를 유입을 시켰어. 이거는 아예 가중치가 따로 잡혀요. 일반 광고로 잡히지 않고요. 더 좋게 잡혀요. 그리고 더 좋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는 수수료도 감면해주죠. SNS에서 유입돼서 구매시킨 그 상품은 정산할 때 수수료가 대폭 할인됩니다. 그만큼
지금 네이버가 좋아하는 형태예요. 근데 거기에 맞물려서 실질적인 트래픽 작업을 하게 되면 뭐 유이풀도 있고 리오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름 붙여서 나오는데 그런 작업들이 제대로 잘 맞아져서 이루어진다면 순위 경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 팩트다 보니까 이런 건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시라고 넣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뷰징이 있습니다. 이 어뷰징 안에 트래픽이 포함되긴 하는데 일부러 제가 트래픽을 따로 뺐던 이유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어뷰징은 잠재 고객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허들을 급격하게 낮춰주는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트래픽과 어뷰징을 따로 분리한 거예요. 이 정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팁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어둠의 마케팅은 여기서 다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5번째. 여기 작성되어 있는 내용만 얼핏 봐도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으네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연매출 5억은 금방 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SE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않는 키워드 광고 내용인데 앞에 살펴봤던 첫 번째 PMF 시장과 상품의 핏, 상세 페이지 확인. 이것이 안 돼 있는데 키워드 광고만 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냥 키워드 광고만 해서 될 것 같으면 진짜 누가 안 되겠어요. 근데 저런 요소들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 사람이 없었을 뿐인 거죠. 저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을 기초로 쌓아놓고 나서 제대로 된 방법이 적용된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보여드릴 엄청난 성과, 명확하게 딱 1인 셀러가 연매출 5억을 만들어내는 드라마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긴 말 하지 않고 화면 공유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사례는 저희 월천 멤버이면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멤버이자 고객인 분의 사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예요. 어떤 걸 공유 드릴 거냐면 광고비를 딱 쓰고 나서 매출액이 딱 얼마인지 요것만 측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광고비를 이미 써보신 분들은 광고를 써서 매출이 얼마가 딱 나왔다 하면 일반적인 매출, 즉 광고 매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매출까지 해서 2배 정도는 됐겠구나 이런 개념을 잡고 계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매출은 접어두고 2배 매출 이상 나는 건 팩트인데 지금 현재는 광고비와 딱 광고 매출만 매칭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연매출 5억까지 어떤 굴곡을 가지면서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지까지도 여러분들 간접 경험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15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이 24년도 7월 초순이거든요. 그래서 15개월 전이면은 대략 한 작년도 2월, 23년도 2월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기준이고 광고비는 여기 나옵니다. 총 비용 79만 9,249원을 썼고요. 로하스 딱 나오고요. 그리고 전환 매출액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로하스는 227%였고 전환 매출액은 181만 6천원. 마진에 따라서 이 로하스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로하스는 아니죠. 마진이 만약에 70%가 넘는다 그러면 좋은 로하스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진이 한 3, 40% 정도 보고 할 거기 때문에 로하스가 400%는 넘어야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3월로 넘어와 봅니다. 광고비 얼마 썼죠? 99만원 썼고요. 광고 수익률 로하스 197%. 전환 매출액 197만 4천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셀러들이 바로 꺼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셀러들이 없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밖에 성장 못하는 이유가 10명 중에 9명이 이상 되면 광고를 꺼버리거든요. 자, 근데 사실 그도 그럴만해요.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면은 겁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얘네들이 광고비를 사기를 주나? 이런 생각 드는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네이버한테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게요. 4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9만원 썼어요. 140%. 처참하네요 진짜 이거. 97만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진짜 처참한 거죠. 진짜 난감한 거죠. 알고는 있지만. 왜냐면은 우리 월천 멤버고 또 어떻게 보면 광고를 맡기고 있으니까 고객인데 저를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그러져도 계속 믿고 가지. 만약에 저를 못 믿는 상태였으면 이거 난리 나죠. 싸우고. 그렇겠죠. 저도 앞으로 이대로 계속 지켜나고 제가 시키는 거 하면서 가면 계속 성장할 거란 걸 알지만 그 우리 멤버 입장도 이해를 하다 보니까 빨리 올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고 담당자 쪼고 계속 같이 광고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계속 볼게요. 5월달로 가보겠습니다. 크게 나아지진 않았어요. 물론 이 전달에 비한 거 보면 나아졌는데 40만원 쓰고 230%니까 95만원 매출입니다. 참 진짜 체면 안 서죠. 한번 보겠습니다. 6월. 와, 또 완전 체면이 구겨지는 순간 85만 2,785원을 썼는데 광고 수익이 5%가 뭐지? 야, 광고 담당자.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와, 충격적입니다. 진짜. 근데 이 정도 되면 사실 못 버티죠. 와, 저도 버틸까요?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생짜배기로 광고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협의하면서 이렇게 집행해보고 이런 소통의 스토리, 역사가 있으니까 이분도 이 멤버님도 버텼을 거예요. 참 지금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아무튼 요 다음에 볼게요. 일단 광고비만큼은
자, 8월. 여기 조금 올라왔나요? 145만 원 쓰고 282%.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서는 로하스가 제일 좋네요. 282%. 400만 원 정도 매출. 요거 유지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수익 구간인 거예요. 9월로 한번 가볼까요? 280%에서 그 다음 달이 400% 최고치 찍었네요. 그러니까 240만 원 쓰고 매출 1000만 원 나왔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매출액만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로 통해서 직으로 찍힌 것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광고 영역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광고 안 해도 팔렸을 거는 매출이 빠져 있는 거죠. 그게 광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환 매출액이 1000만 원일 때 일반 매출액이 실제는 광고 전환 매출액 곱하기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로 1000만 원 팔았다면 그냥 일반적으로도 한 1000만 원 매출이 생기는 거죠. 제품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일반 매출액은 여기서 논외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광고 매출액만 보더라도 400%. 괜찮습니다. 일반 매출액까지 예상한다면 진짜 남는 거죠. 이때부터는 2천만 원 넘을 거니까. 오케이, 좋아요. 보겠습니다. 400%에서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달 됐어. 다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매출은 이제 유지했죠. 왜냐하면은 성과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니까 광고비를 올렸을 거잖아요. 이거 전에는 광고비가 240만 원이었는데 전달은 조금 성과 나니까 과감하게 올려보자. 실제 올리는 작업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큰 성과를 내니까. 대신 전략적으로 해야겠죠. 아무튼 1200만 원 매출 나왔고요. 그 다음 달 보면은 400% 회복했네요. 그럼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떤 경로였냐면 처음에는 140% 150% 도대체 이득이 안 나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됐고요. 요거 거의 데시벨 죽음의 계곡으로 유지가 됐고, 더 심각한 거는 광고 수익률이 아까 5%도 있었네요. 5%. 100만 원 썼는데 매출이 5만 원. 진짜 거의 뭐 지하 바닥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다가 400% 찍으면서 매출 1000만 원 찍었고, 그 다음에 200%대 찍으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400% 찍으면서 1300만 원 나온 케이스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희망적이구나, 이런 게 지금 유튜브로 보셔도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들뜨면 안 돼요. 들뜨지 않고 여기서 계속 작업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1년에 5억 매출 만들기, 그리고 순수익은 30% 가져가기. 그러니까 들뜨면 안 되겠죠?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달 한번 볼게요. 또 깨졌어요. 아까 이게 데스밸리 건너서 이렇게 또 꿈틀꿈틀하다가 찍고 내려왔다가 찍고 다시 내려온 상태예요 지금. 이때 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인데, 연말에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빨리 올려야 돼요. 자, 1월달 볼게요. 1월달 잠깐만, 갑자기 2000%가 올라왔네요. 계속 작업해오면서 그 구축돼 있는 그것들이 언제 한번 딱 터진 것 같아요. 2400%. 그래서 전환 매출액이 4800만 원. 근데 사실 뭐 얻어 걸려서 터졌든 어쨌든 이거는 진짜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참아왔던, 지금까지 투입했던 광고비를 여기서 다 만회를 하게 된 거예요. 와, 좋다. 4,800만 원. 그럼 실제 이때는 일반 매출까지 하면 대략 한 1억 정도 매출? 한 9천만 원 정도까지 매출이 추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환불 반품이 있다면 그걸 또 계산을 해야겠지만 실제적인 일반 매출도 그 정도 붙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고, 9천, 한 달에 9,800면 괜찮죠? 좋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수익률이 계속 유지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떨어졌네요. 그쵸? 왜냐면은 너무 높은 수치란 말이죠. 떨어졌는데도 지금까지 수치 중에선 높죠. 그중에 400%가 제일 높았는데 500%가 나온 거예요. 이러면 잡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광고비를 집행을 해야죠. 특히 이때 2월이었네요. 온라인 매출이 설 관련해서 시즌성 제품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매출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비자들이, 전 국민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은 빠지는 그 시기에 같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00%. 아까 2000%대의 그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로하스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800%. 점점 높아지네요. 여기서 이제 딱 잡혀가기 시작한 거죠. 1년 만에. 1년 드라마네, 1년 드라마. 1년 만에 이렇게 잡혀가기 시작하고 360만 원 쓰고 나서 800%니까 2,900만 원, 대략 3,000만 원. 이것도 일반 매출까지 하면 6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나오는 1000%는 진짜 1000%짜리죠. 물론 매달 1000% 나온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400, 600, 800, 1000 찍으면서 온 거다 보니까 이것은 떨어지더라도 600, 400으로 떨어질 것이고, 올라온다면 1000대로 계속 올라오는 그 구간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전환 매출액이 광고비 500만 원 쓰고 광고 매출만 5,500만 원이네요. 일반 매출까지 하면 무조건 1억 넘게 되는 거죠. 와, 멋집니다. 이러고 나서 보면 다시 또 떨어졌어요. 딱 보면 그 전에 500만 원 쓰고 5,500만 원을 판매했기 때문에 광고비를 또 올리겠죠. 어디서 본 것 같죠? 이게 뭐예요? 작년에 봤던 테크트리예요. 로하스가 올라가면서 살아갈 기미가 나면은 광고비를 좀 공격적으로 집행하면서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로하스가 떨어지는 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실제 그것도 작년에 봤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로하스가 확 올라갔죠. 그 테크트리를 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10일이에요. 1000% 넘기면서 5,500만 원 넘겼어요. 500만 원 광고비 쓰고 5,500만 원 매출이 났어요. 광고 매출만. 그리고 나서 광고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로아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4천만 원 유지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 로아스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 7월 초다 보니까 6월까지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7월에 보게 되면 제가 예상하건대 800% 이상 혹은 1000%까지도 로아스가 나올 확률이 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작년에도 똑같은 그런 테크트리를 탔던 거죠. 여기서 광고비를 조금 더 높여서 800만 원 정도 높인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800%만 나와도 아까처럼 1000% 나오면 8천만 원이에요. 광고 매출만. 근데 1000%안 나오고 그냥 여기 기준 따져볼까요? 580%? 그래도 4,800만 원이에요. 광고 매출로만 따져도. 근데 만약에 제가 예상하기로 한 800%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88에 64, 6,400만 원 정도가 광고 매출로만 찍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광고 매출도 높여 나가고 일반 매출도 자동으로 따라 붙게 되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를 통해서도 매출 상승하는데 즉 순위 경쟁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유입되고 클릭되는 것만으로도 순위 상승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몇 천만 원씩. 그러니까 순위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점점 일반 매출도 붙겠죠. 이러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고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위 경쟁이 딱 안 차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 꿀빨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거를 뭘로 봤어? 이거 하나. SA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봤던 거죠. 일반 수많은 셀러들이 진행하고 있지 않은 이 SA 하나만 가지고도.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보고 무조건 SA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체크되지 않는 1인 셀러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아드리고 싶었고 그런 포인트가 잡힌 상태에서는 이런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1년이면 연매출 5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실제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쉽게 연매출 5억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저희 월천 멤버들 그 연매출 5억 쉽게 말하면 월순위 1,000만 원이긴 하죠. 근데 그게 대략 연매출 5억 정도 되는 구간이니까 연매출 5억이라고 제가 쉽게 표현을 하는데 그 멤버가 되면 제가 먼저 공부시키는 게 이거예요. 그 멤버가 되면 1대1 컨설팅 뿐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공부를 제공해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 광고 최적화 전략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본적인 내용 습득하시고 저 내용만 알아도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시하게 가르치는 부분인 건데 이 내용의 간략한 버전이라도 힘들어하는 온라인 1인 셀러분들에게 전달드려서 어떤 영감과 아이디어와 혹은 어떤 동기부여라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결론을 내자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일반 1인 셀러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런 쉬운 방법으로도 연매출 5억 진짜 꿈의 목표죠. 월 순수익 1,000만 원 달성이 그런 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게 정말 비교적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전달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마인드가 하나 나가요. 제가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마인드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여러분들 앞에 직접적인 사례를 다 보셨다시피 만약에 저 업체가 한두 달 하다 말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저 욕하다 끝났겠죠. 광고해봤더니 소용없더라. 한두 달 해봤으면 분명 욕하다 끝났을 거예요. 솔직히 세네 달 해서도 욕하다 끝났을 거예요. 아까 봤을 때 실제적으로 한 8개월에서 10달 지나고 나서부터 성과가 났잖아요. 만약에 한두 달 하고 말 거면 그냥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다. 또 그 다음은 이것도 중요하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1인 셀러가 어디 가서 쓴소리 들을 일이 없잖아요. 각자 다 대표인데 대표한테 누가 뭐 쓴소리를 하겠어요. 자기가 실제 마인드가 썩어 빠져도 그거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행동을 하나도 안 해도 그걸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안타깝지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대충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성과가 날 때까지 그냥 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월천 멤버가 들어오더라도 다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체크하고 불합격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합격이 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제가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면 무조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인드가 안 되는 사람은 뽑아봤자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뭐 저희 멤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포인트들 그런 건 테크트리 스킬과 관련되어 있는 포인트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장은 마인드와 관련된 거죠. 정말 다 중요하거든요. 스킬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마인드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마인드가 돼야 스킬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진짜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면 애초에 그냥 직장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진짜 대충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고요. 한두 달 하다 말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하겠다는 사람만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배워서 시도했을 때 안 되더라도 이건 과정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도전하는 거죠. 앞서 보셨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과들이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어떤 성과? 안 좋은 성과.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성과 나왔잖아요. 100만 원 썼는데 광고 매출이 140만 원이고, 혹은 80만 원 썼는데 광고 매출이 몇만 원이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 거 견뎌내고 이겨내면서도 그냥 무작정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수정할 거 수정하고, 다시 한번 타이틀 앤 디스크러션 짜고, 소비자 니즈 공략하고, 소고점 잡아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진행하면서 실제적인 실력도 올라가고, 그런 과정 중에 매출도 올라가고, 그것이 쌓여서 또 큰 매출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실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을 여러분들이 마인드에 세팅을 해놓고, 그 시간이 걸릴 때까지 나는 한번 똑바로 가보겠다, 제대로 정도로 한번 가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온라인 셀러에 임하신다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고 계실 꿈의 숫자, 월순익 1000만 원, 지금처럼 설명드린다면 연매출 5억 얼마든지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완전히 만들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가셔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서 진짜 여러분들 걸로 완전히 흡수하고 체득해서 지금 보여드렸던 이 드라마틱한 15개월간의 성과를 여러분들도 그대로 만드실 수 있게끔 되길 바랄게요. 진심으로 1인 셀러분들이 자립을 넘어 성장이라는 단계로 넘어가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응원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이에요.